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0분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베스트셀러는 방구석 노트북 하나로 월급 독립 프로젝트입니다. 노마드 그레이스 지음 리더스북 출판사이고요. 2021년 3월 18일 알라딘 기준 자기계발서 주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삶. 안녕하세요. 노마드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다양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육아맘이에요. 매일 아침 두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나서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저는 노트북을 켭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날이라면 집 근처 카페에서 달콤한 케이크와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두세 시간 정도 집중해 일을 하고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한다고 하니 자주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저는 편집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알만한 글로벌 기업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 다닌 컴퓨터 학원에서 그림판으로 장난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진 예쁘게 꾸며주느라 포토샵을 좀 만지작거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기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미지 파일을 뚝딱뚝딱 만들어 팔게 된 지도 벌써 5년. 어느새 연매출 1억을 훌쩍 넘기는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었네요. 아이를 키우며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 툴박스의 아이콘을 하나씩 클릭해가며 시작한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 매일 판매 현황 그래프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집어든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경험이 있든 없든 의지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저와 같은 셀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잡으며 그 속에 무한한 세계로 빨려들듯 연결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과 포털 사이트의 로고, 현란한 폰트와 컬러로 이루어진 광고, 채팅 웹의 캐릭터 이모티콘과 모바일 초대장,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 또 어떤가요? 업무용 문서 양식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PPT 템플릿, 사진을 비롯한 무수한 이미지들로 가득 찬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이 소비하고 있는 디지털 파일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보는 이 파일들을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파일 판매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막막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판다는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지 널리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라면 그만큼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도전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은 제가 터득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문서를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사람, 사진을 느낌 있게 잘 찍는 사람, 그림을 예쁘게 쓰는 사람, 하나같이 자신이 즐겁고 재밌어서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재주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런 소소한 재주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은 더욱 커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봄 처음 오픈한 강의에 등록한 수강생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저조차도 놀라운 숫자였죠. 수강생들은 모두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 꼼꼼하게 질문했습니다. 직접 숍을 차려 셀러가 된 수강생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들의 넘치는 열정에 감동받았고 고민을 서로 주고받으며 저 또한 더 깊이 있는 셀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꼭 5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지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1억 매출 달성. 직장을 다녔다면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었을까요?
아이를 키우며 소소하게 시작한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마어마한 매출이 되리라고는 저 또한 처음부터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만든 파일들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디지털 파일이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판매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직접 해외 플랫폼에 개인 숍을 열어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제가 실제 활용하는 모든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손으로 뭔가를 그리거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진 찍기를 좋아하거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잘 꾸민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 수채화, 캘리그래피, 캐릭터 만들기 등 각종 클래스를 섭렵한 취미 부자들, 작고 소중한 월급에서 벗어나고자 엔잡을 시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직장인들, 왕년의 그림판 좀 다뤄본 사람들, 프레젠테이션은 자신 있다, 파워포인트의 달인들, 이미 디지털 파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 기술적으로 모르는 것은 하나둘씩 배워나가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답은 직접 부딪혀 본 결과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감사한 일은 저 스스로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포스터 덕분에 아이방을 예쁘게 꾸몄어요. 이 그림처럼 제 아이도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육아맘인 저를 디자이너라 불러주는 사람들,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고객들에게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늘어났고요.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도 크고요. 아직 아이디어가 없고 디자인에 관해서 잘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책에서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경험하고 도전해 본 제가 그동안 얻은 노하우들을 모두 공개할 거니까요. 붙여넣기만으로 간단히 쓸 수 있는 영문 템플릿과 시즌별 아이템 아이디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법, 수강생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등 각종 꿀팁과 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제가 할 수 있었듯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삶,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2021년 2월 노마드 그레이스 챕터 1 나의 디지털 노마드 스토리.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5년 봄 아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할 때였습니다. 2살 배기 아이가 바깥 나들이 할 때 쓸만한 귀여운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핸드메이드 코바늘 아기 모자를 찾으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키워드를 넣고 스크롤을 내리다 묘한 이름의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애쉬? 이건 어떻게 읽는 거지? 해외 쇼핑몰은 아마존, 이베이밖에 모를 때라 이 생소한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몰랐죠. 아기용품 말고 또 무얼 팔지? 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쇼핑몰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고 독특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아, 여긴 개인이 직접 만든 상품들을 주로 파는 사이트구나 싶었어요. 여러 창작자들이 취향과 재주를 담아 만든 제품들을 모두 특색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아이방에 걸만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죠. $5? 바로 Buy it now 버튼을 클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디지털 파일 프린테이블. 디지털 파일이라고? 프린터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실제 제품이 택배로 집 앞에 도착하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저는 제품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 집에 있는 프린터나 동네 출력소 같은 곳에서 직접 프린트해 사용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완제품을 배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파일 자체를 인쇄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프린터가 없었거든요. 딱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았는데 아쉽게 되었지 뭐예요.
김이 새버려 노트북을 덮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정도 심플한 디자인이면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겠는데?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림판 가지고 요리조리 사진 편집도 해보고 글씨도 써봤던 한때 실력을 발휘해볼까 싶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는 소리 좀 들었던 대학생 시절이 떠오르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달그락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경쾌하게 들렸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스토를 잠그고 방으로 달려 들어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까 열어봤던 페이지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파일을 팔고 있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 때요. 이날이 저에겐 그런 날이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에만 몰두하다 나도 모르게 지쳐가던 찰나 호기심이 생기는 무언가를 발견한 그날부터 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이 자는 시간 틈틈이 유튜브로 포토샵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따라하며 간단한 도형과 타이포그래피를 이리저리 조합해 보기도 하고 포스터 비슷하게 만든 이미지를 액자 사진에 그럴싸하게 넣어보기도 하고요.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며 애쉬의 계정을 오픈했어요. 내가 만든 파일들을 한번 팔아보기로 한 것이죠. 10개 남짓한 파일을 올려놓고 잊고 있던 즈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려 눈을 비벼 들여다보니 드디어 주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만든 파일이 팔렸어.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자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디자인 전공하셨어요? 관련 직종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디지털 파일 판매로 1년에 1억 이상을 버는 글로벌 셀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인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관련 경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육아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 잠시 일하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다른 경력이라고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작업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어릴 적 컴퓨터 학원에서 잠깐 포토샵을 배운 것이 전부랍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용기가 생겼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0년 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미국 유학 시절 저는 친구들 사진 뽀샵 담당이었습니다. 대단한 작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리를 살짝 늘려주고 턱도 좀 깎아주고요. 사진에 귀엽게 글씨를 넣거나 색감 보정만 조금 했을 뿐인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저를 능력자라도 되는 양 치켜세워 쑥스러웠죠.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 정도는 하는데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보정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포토샵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더니 하루들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밴드에서 활동하는 친구의 공연 포스터를 제작해주게 되었는데 작업이 너무 즐겁더군요. 시안을 5개 정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나니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포스터를 부탁한 클라이언트인 친구도 매우 만족했고요. 한국에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럴듯하게 보이나 보네.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처음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저는 곧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취미는 그저 취미였을 뿐 커리어로 이어질 만한 실력인지는 스스로도 물음표였죠. 아이를 낳고 육아로 정신이 없어질 무렵에는 주말에 잡화점을 찾아 귀여운 노트나 스티커를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건 색깔은 참 예쁘게 조합했네. 여기는 이런 폰트를 쓰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며 감탄하고 혼자 이리저리 상상해 보곤 했지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영어는 그리 유창하지 않았던 제게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대학원생이던 남편의 수입 역시 빠듯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도 육아와 살림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요. 날이 갈수록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다 애쉬라는 플랫폼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실력자들도 많았지만 초보 디자이너 느낌이 물씬 나는 셀러들의 상품들도 활발하게 팔리고 있었어요. 둘러볼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주문을 받는데 성공하고 얼마 후 남편은 큰맘 먹고 40만 원을 들여 중고 아이맥을 선물해 줬습니다. 당시 여유가 없던 저희로서는 큰 지출이었어요. 눈을 반짝거리며 주문이 들어왔다고 자랑했지만 오래된 노트북이 자꾸 다운되어 울상을 짓던 제가 불쌍했나 봅니다. 두고 봐, 내가 본전 뽑게 해줄게. 큰 소리를 쳤지만 남편은 사실 기대도 안 했다고 해요. 아이 기저귀 값이나 나오면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나중에야 말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누가 가르쳐 줬던 것도 아니고 디지털 파일 판매로 월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감도 안 오던 때라 그저 용감했던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에게도 대단한 취미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즐거웠던 순간, 인정받았던 순간을 기억해 판매로 연결 지었을 뿐이랍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짜투리 시간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잠들면 한달음에 책상 앞으로 달려가 포토샵을 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기 일쑤였습니다. 이 중에 한 개만 팔려라 하는 소박한 마음과 한 개라도 꼭 좀 팔려라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가는 며칠이 흐르고 첫 판매 알림창이 떴던 그 새벽, 이후 알림창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 4주가 흐르자 남편에게 약속했던 아이 기저귀 값을 벌게 되었죠.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같은 종류의 파일을 판매하는 인기숍들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틈날 때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는지,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제품 설명에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등등 공부할 것 투성이었죠. 그토록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다른 숍을 구경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돈이 벌린다. 등록한 파일 리스트가 100건쯤 되었을 무렵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월세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다니 절로 신이 나면서도 새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몰두했던 탓일까요? 육아와 일 어느 쪽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꼴이만이 아니더라고요. 너저분한 거실에서 아이들이 뒹구는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딱 한 달만 쉬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고객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모두 중단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올리지 않고 운영을 잠시 멈추어 보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일일까요? 짬짬이 고객 문의에 답변만 보내고 있는데도 수익은 여전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른바 패시브 인컴, 자동화 수익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릴 때는 몰랐는데 잠시 멈추어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일을 안 하는 시간에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 잠자는 동안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는데 일하는 시간당 받는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월급만으로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재테크 관련 도서나 강의, 유튜브 콘텐츠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도 그런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5년 동안 디지털 파일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노동시간과 자본을 최소화한 저 나름의 수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매달린다면 패시브 인컴이라 부르긴 어려우니까요. 지금은 여태껏 차곡차곡 저장해 놓은 파일들이 판매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내가 창출한 가치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 가치들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해주겠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토샵만 할 줄 아는 저도 가능했던 것처럼요. 저는 현재 총 6개 플랫폼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쉬, 크리에이티브 마켓, 재즈, 레드버블, 헝그리 제이퍼그, 쇼피파이인데요. 각 플랫폼의 장단점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다양한 고객층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파일 상품의 종류 역시 포스터, 초대장, 카드, 목업사진, 클립아트, 플래너 등으로 다양해요. JPG, PNG, PDF, SVG 등 다루는 파일의 형식도 각양각색이랍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중간중간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렇게 점점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무척 즐겁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수익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제 파일이 판매되고 있듯이 말이에요. 디지털 파일이 돈이 되는 이유. 그러면 왜 디지털 파일일까요? 수익을 만드는 수많은 방법 중 제가 왜 하필 디지털 파일 판매를 선택했는지, 어떤 점이 그토록 매력적이며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디지털 판매가 돈이 되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팔린다. 실물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작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고 비용을 들여 배송해야 하고, 구매자가 상품에 불만족할 경우 반품도 받아야 하고, 재고가 쌓이지 않을지 혹은 부족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제작 수량 결정에 머리를 싸매야 하죠. 디지털 파일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끝. 누가 언제 다운로드하든 퀄리티가 일정한 상품을 내가 팔고 싶을 때까지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시간을 쏟아부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닌 거죠. 즉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데 제격입니다. 위 이미지는 2017년 등록해서 지금까지 총 483회 판매를 달성한 디지털 파일 아이템입니다. 업로드한 지 3년이 지난 것인데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누적 판매액은 250만 원 정도인데요. 수수료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순수익입니다. 시장 조사부터 디자인, 제품 이미지 작업과 상품 등록까지 들어간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24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예전에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런 파일들이 몇십, 몇백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굉장하겠지요? 둘째, 자본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디지털 파일 판매는 투자한 시간과 자본에 비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최소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플랫폼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 외에 따로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실물을 제작하는 비용,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 공간을 빌리는 비용도 들지 않죠. 실제로 초기 자본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 제 경우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마드 그레이스의 초기 투자금, 집에서 놀고 있는 노트북 사용 0원, 포토샵 정기 사용료 월 11,000원, 디자인 소스 폰트 구매 약 3만원, 상품 등록 수수료 0원, 토탈 41,000원. 즉 제가 파일 판매를 시작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도 안 팔린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해도 잃는 것은 투자한 시간과 약간의 비용뿐입니다. 다른 창업이나 부업과 비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낮지요. 셋째,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요. 간단한 업로드와 다운로드만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포장하고 배송할 일도, 재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죠. 이보다 더 간단한 시스템 사업이 있을까요?
제 닉네임이 노마드 그레이스인 것처럼 저 역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집과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가 필수로 되어버린 재택근무를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의 생명 주기까지 짧아진 지금 주수입 외에 부수입을 찾고 있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노마드 비즈니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짬짬이 나는 짜투리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동하면서도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 더 이상 꿈이 아니랍니다. 넷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자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책 대신 파일을 산다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국경이 따로 없는 디지털 파일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파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공급을 해줄 플랫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기업인 이베이와 아마존에서는 아직 파일 거래가 되지 않으며 개인 쇼핑몰을 제외한 글로벌 전문 플랫폼은 현재 애쉬가 유일합니다. 더 좋은 소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파일 전문 판매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파일 판매 플랫폼들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파일 판매를 시작한다면 앞으로 더 커질 디지털 파일 시장에서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재미있다. 일반적인 부업을 생각해 보면 기계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지루한 작업이 많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파일 판매는 나의 풍부한 창의력을 동원해서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는 작품이에요. 다른 부업도 해보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건 작업 자체가 즐겁고 흥미로워서랍니다. 혹 모든 것이 되는 법이나 폴리메스 같은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공감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새로운 지식은 계속 필요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 많아져요. 저는 이 일을 하며 서로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전공, 취미, 경력을 제가 즐거웠던 경험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집어든 분들도 저와 비슷한 성향일 것 같아요. 한 우물을 파기보단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고 꾸준하지 않고 금방 질리지만 잔재주가 많고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좋아하는 그런 다능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어지는 본격적인 내용을 읽고 분명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느낄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외국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걸 살까요? 저 포토샵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에게 처음 디지털 판매를 추천했을 때 동생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원래 첫걸음을 떼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야. 못 믿겠다는 듯 의심의 눈빛을 보이던 그녀에게 저는 조금은 어설픈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숍을 예시로 보여주었습니다. 너 눈엔 디자인이 좀 그렇지? 언니, 이걸 진짜로 산다고요? 폰트 정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완성한 파일 맞아요? 동생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상품 리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만족한다. 너무 예쁘다. 라는 별 5개짜리 리뷰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신세계네요.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초보인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을 얻어 걸음마 떼듯 숍을 오픈한 동생은 2년이 지난 지금 자신만의 감각을 뽐내고 구매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훌륭하게 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초보자인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시작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이나 걸려서 첫걸음을 떼고 천천히 자라 어른이 된 우리인데 왜 언제 그랬냐는 듯 태어나자마자 걷고 싶어 할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은 늘 앞서고 잘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디지털 판매를 해보기로 결심했다면 첫걸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길 바랍니다. 배워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면 됩니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상품 디자인 중에서 자신의 취향과 감각에 맞춰 최선을 골라 20,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는 어쩌면 숨은 실력자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디지털 판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이자 멘토로서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들 눈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 정말이지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닐까요? 누구나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모든 걸 혼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무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성에는 절제와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고 그에 맞춰 일상을 조율해야 하니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게을러지거나 포기하기 쉽다는 말이죠. 어느 비즈니스에서나 목표 설정이 중요하지만 디지털 파일 판매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부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여유 시간을 이용하다 보니 다른 일이 생기면 내일 할까? 하는 생각이 쉽게 들죠.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몇 개 올려봤는데 잘 안 팔리네 라고 하면서 서둘러 포기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파일 판매를 시작한다면 다음 순서로 먼저 목표를 정하세요. 첫째,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업로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하기. 둘째,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 업로드 목표 개수 설정하기. 셋, 위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 수익 설정하기. 내가 스스로 정하는 목표이니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파일을 올리다 보면 판매량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원하는 수익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사품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디지털 파일은 창작물 중에서도 카피하기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현직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용이나 카피 문제가 되게 걱정거리입니다. 직접 만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디자인은 조금만 변주해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니 속만 태우는 일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미 판매되고 있는 소스들을 사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비하하는 뜻으로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것이겠죠. 어디 디지털 파일뿐인가요? 어느 쇼핑몰 할 것 없이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 구글, 모토로라 등의 기업이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비난한 바 있고 길거리에서 산 티셔츠도 알고 보니 어느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따라한 디자인일 때도 많습니다. 저도 디지털 판매를 시작한 초창기에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비슷한 파일들을 발견하는 날이면 잠도 못 자고 속을 태웠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는 디자인 카피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은 형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슬그머니 카피한 제품들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찾았을 때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은 다음이었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목을 메고 몇 달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창작물을 겨루는 세상에서 모방물을 아예 사라지지 어렵다는 것을요. 오히려 누구든 모방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음을 비웠다면 소중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은 선하고 정확해서 가끔 카피캣과 오리지널리티를 귀신같이 알아보기도 합니다.
카피캣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 고객들을 믿어보기로 해요. 너무 마음 휘둘리지 말고 쿨하게 대처하되 스스로 세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사실. 디지털 파일 시장에 지금 막 들어선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업무 루틴을 짜보세요. 매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밤 사이에 들어온 이메일과 주문을 체크합니다. 모닝 루틴이랄까요? 제가 자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저의 답변을 몇 시간이나 애타게 기다린 손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고객 응대를 제일 먼저 합니다. 남은 오전 시간에는 상품 등록 작업을 해요.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린 파일들이 있거든요. 점심을 먹고 오전에 하지 못한 집안 살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돼요. 아이들과 간식 먹고 놀고 씨름하다 보면 남편이 퇴근하네요.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을 재우면 저도 드디어 육아 퇴근입니다. 도대체 일은 언제 하냐고요? 육퇴 후 바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할 시간입니다. 보통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사이인데요. 이 시간에는 요일별로 하루는 아이템 리서치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루는 아이템 마케팅에 집중을, 또 하루는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클래스를 듣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요일과 일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거나 가족과의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만큼 업무와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 오히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 편입니다.